자, 17장 도전 실전 예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17장은 구조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전 실전 예제는 학생 관련 데이터를 구조체로 묶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점수별로 정렬을 하고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눌 거예요. 일단은 구조체형 선언,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 만들기, 거기다가 데이터 입력, 그리고 출력. 요거만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구조체를 정렬하는 그 방법은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조체형 선언이 되겠죠? 구조체형 선언인데 학생 관련 데이터를 묶을 거예요. 그래서 학번, 그 다음에 이름, 세 과목의 점수, 그 다음에 총점 평균, 학점. 학점은 이제 A학점, B학점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그러한 멤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튜던트라고 하는 구조체로 쓰겠다라고 형 선언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구조체를 선언할 땐 스트럭트하고 그냥 구조체 이름,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여기 끝나요. 여기서.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에서 끝나는데 보통 구조체는 C에서는 struct 태그 네임이 하나의 구조체 자료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student라고 했다 그러면 이 자료형 이름이 struct student인 거죠. 그냥 student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C++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C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struct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길어지죠. 그럼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type def를 이용해서 타입의 형태라는 얘기고 df는 definition, 이게 정의한다는 얘기잖아요. type df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을 재정해서 많이 씁니다. 간단한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보통 쓰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구조체 형 선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의하고 이런 순서대로 보통 쓰겠죠. 근데 어차피 재정해서 쓸 거니까 구조체 형 선언을 할 때 바로 그냥 재정해서 쓰자. 그런 형태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type df를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struct. 옆에는 태그명을 쓰지 않아요. 그냥 두고, 그냥 비워두고, 그 다음에 구조체 어쩌고저쩌고 멤버들 쭉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재정의할 형 이름을 여기다가 마지막에 넣어주고, 세미콜론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가 이 구조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스트럭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 스튜던트만 가지고도 구조체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학생 관련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니까 학번, 그다음 이름, 자 이런 점수들, 그다음 총점, 평균, 학점, 자 이런 것들을 묶었어요 하나로. 구조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래서 선물 세트 상자 안에 다양한 형태, 즉 형태가 다 달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조체예요. 뭐 배 한 상자다 그러면은 그 상자 안에는 다 배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사과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사과 한 상자 그러면 이제 다 사과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명절이다 그러면 명절 선물 세트 해가지고 뭐 백화점에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선물 세트로 패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래서 뭐 명가 1호다. 그러면 그 명가 1호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선물 세트 안에는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명가 1호 한 상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뭐 명가 1호 한 상자, 명가 1호 두 상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조체인 거죠. 형태가 같은 것들만 모았다. 그러면 배열인 거고 형태가 다른 것들도 내가 묶고 싶다. 그러면 그때 구조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 형선언을 했고 이제 요 구조체 student라고 하는 이름을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하면 그게 한 학생과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쭉 이제 묶이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보통 학교 학생이 한 명만 있을 수는 없죠. 보통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5명의 데이터를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형의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조체 변수로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반복문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구조체 배열을 쓴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구조체,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형의 변수들이 5개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배열이다. 그 배열의 이름은 ARY다. 이렇게 구조체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즉 ARY0, ARY1에서 ARY4까지 얘네들은 구조체 배열의 요소인 거죠. 구조체 배열의 요소는 구조체 변수인 거고 그 ARY0부터 4까지를 마치 하나의 구조체 변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거를 메모리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첫 번째 구조체 변수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인데 요 놈은 이 안에 멤버가 num이라는 멤버 있고 그 다음에 학번이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총점, 평균, 요거는 학점을 저장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4바이트고 인티저니까 요건 8바이트고 요거는 1바이트인데 요거 1바이트예요. 1바이트. 좀 칸이 넓게 그려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하나가 구조체 변수인 거예요. 이 구조체 변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옆으로 쭉 그리면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린 것 뿐입니다. 이건 구조체 배열인 거고 이 배열의 이름은 뭐다? ARY다. 자, 그리고 이 배열 요소가 5개니까 배열 요소는 어떻게? ARY0, 요거는 ARY1, 요거는 ARY2, 요건 ARY3, 그래서 ARY4까지 이렇게 4개, 이렇게 5개의 구조체 배열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각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다? 이것들은 구조체 변수인 거예요. 그쵸? 요거 하나하나가. 자, 이렇게 메모리에 그려질 것이고, 이제 여기다가, 쓰레기 값이 있겠죠? 여기 특별히 초기화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는 학번, 이름, 3과목의 점수만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학번, 그 다음에 이름, 3과목의 점수,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 총점, 평균, 학점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요 부분 입력하는 과정, 학번, 이름, 3과목의 점수 입력하는 과정을 직접 구현을 하지 않고 input underbar data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했어요. 자, 이 input underbar data 함수는 이 ARY라고 하는 구조체 배열의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함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고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의 인수로는 뭘 주는 거예요? 항상 배열명을 주는 거죠. 그 ARY를 주면은 배열명 ARY는 그 첫 번째 요소인 ARY0 이놈이에요. 이게 전체가 첫 번째 요소인 거죠. 이놈의 시작 주소값과 같은 거. 이게 100번쯤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값이 된다. 자, 이거를 줍니다. 즉 ARY0의 시작 주소값이고 ARY0는 스튜던트 구조체 변수인 거죠. 즉 스튜던트 구조체 변수의 주소가 넘어가니까 input underbar data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뭐를 선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주소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포인터인데 구조체 변수의 주소니까 구조체 포인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를 가지고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하는 게 바로 calc underbar data.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체 배열이에요. 구조체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니까 배열의 이름 ARY를 줘야 되고 따라서 얘도 구조체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출력을 하고 있어요. 출력하는 것도 print underbar data 함수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니까 얘도 당연히 배열명을 주고 호출할 것이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 당연히 구조체 포인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정렬하는 거고 역시 구조체 배열이잖아요. 그죠?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니까 당연히 배열명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정렬 후에 데이터 출력하고 출력하는 거는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정렬 전에 한 번 호출하고 정렬 후에 한 번 호출하고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계속해서 재활용하려고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배열의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다. 자, 그래서 요 소트 언더바 데이터만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출력하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위해서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이 ARY를 input underbar date 함수가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input underbar date 함수의 매개 변수로 student 구조체 포인터 변수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호출할 때, 자,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호출할 때 ARY를 넘겨줬으니까 이 PARY 포인터가 받겠죠? 자, 그럼 받으면 여기서 그려볼까요? 여기서 PARY는 자, ARY가 100인데 이 100을 저장할 거예요. 그쵸? 100을 저장하니까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얘는 뭘 가리킨다? 요거 PARY는 구조체 포인터, ARY0는 구조체 변수. 따라서 구조체 포인터가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조체 포인터를 가지고 가리키는 놈, 구조체 변수의 특정 멤버, 뭐 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뭐를 쓰는 게 좋아요? 화살표 연산자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반복문 돌려주고 처음에 학번 입력하세요. 안내 메시지 출력하고 실제 입력하는 건 이 부분이죠. 스캔F. 자, PARY 요 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놈이죠. 그렇죠? 요 놈. 요 놈이 가리키는 놈의, 즉 ARY0의 어떤 멤버? 놈이란 멤버를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ARY가 가리키는 놈의 놈 멤버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화살표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PARY 0.num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PARY가 구조체 포인터고, 구조체 포인터가 이 ARY라고 하는 구조체 배열의 배열명을 저장했잖아요. 포인터가 배열명을 저장을 하면 배열처럼 쓸 수 있으니까 자, 이 input underbar data 함수 내에서 PARY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RY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RY0에 있는 num.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PARY 가리키는 num.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num인데 num 자체는 하나의 인티저 변수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자, 앰퍼샌드를 붙여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을 입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PARY가 가리키는 놈의 네임은 이제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니까 앞에 앰퍼샌드가 붙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하세요. PARY가 가리키는 놈의 KOR의 주소, PARY가 가리키는 놈의 ENG의 주소, PARY가 가리키는 놈의 MAT의 주소. 자, 여기다 이제 차례차례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다 입력을 시켰어요. 자, 여기다 다 입력을 시켜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할 때는 두 번째 학생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즉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PARY가 ARY0를 계속 가리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을 계속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PARY에 뿔뿔을 써주면 돼요. PARY 플러스 자 1 해가지고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 거다? PARY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바로 PARY 뿔뿔이잖아요. 그쵸? 자, 이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PARY가 가리키는 구조체 크기만큼 주소 계산을 해줍니다. 곱해서 더해주니까 이게 만약에 뭐 몇 바이트 정도 될까요? 뭐 대충 한 100바이트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00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ARY에다 플러스 1하면 100이었는데 101이 되는 게 아니고 구조체 변수의 크기만큼 곱해서 더해주니까 2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 배열의 다음 배열 요소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해주면? PARY 뿔뿔만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올라갔을 때, 그때 PARY가 이제 ARY 1을 가리키니까, 그때 PARY가 가리키는 놈의 넘은 이제 더 이상 ARY 제로의 넘이 아닌 ARY 1의 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주소에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input underbar data를 쭉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전부 다 입력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입력이 된 거예요? 이 부분 다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여기 총점, 평균, 학점을 계산하는 거죠? 자, 계산하는 거는 이제 calc underbar data에서 해주는데, 역시, 뭐를 주고 호출합니까? 배열명 ARY를 주고 호출하고, 구조체 포인터로 받았어요. PARY가 다시 이제 첫 번째 요놈을 가리킬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PARY가 가리키는 TOT는 요놈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PARY가 가리키는 KUR, ENG, MAT를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다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멤버에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VG는 PARY가 가리키는 TOT가 여기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3.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90.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PARY가 가리키는 그레이드에다가 여기서 A 넣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점을 구하는 과정. 아까와 마찬가지로 PARY를 뿔뿔해가지고 다음 거로 이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들 전부 다 계산했으면 나머지 학생들도 차례차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렬하는 그런 코드인데, 이 정렬하는 부분만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언더바 데이터도 똑같이 구조체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선언을 해서 구조체 배열의 이름을 받는 거죠. ARY 받아서 똑같이 PARY가 가리키는 넘, 뭐 이름, KUR 이런 것들 쭉 다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 요소로 이동하고 또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설명이 다 끝났고 요 정렬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